자, 오늘은 사장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오늘 왜 배우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률 변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확률 변수는 크게 우리는 오늘 한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왜 사용을 하는지, 그러면 이런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 분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확률 변수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서 어떤 기대값으로서의 평균 그리고 공분산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각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각 표본 공간의 원소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실험에서 표본 공간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확률을 배웠을 때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나요? HH, HT, TH, TT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횟수. 자, 그럼 동전의 뒷면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TT, TH, HT 이렇게 세 개가 동전의 뒷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각 원소에 대해서 실수값을 가지도록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동전을 두 번 던져서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0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HT나 TH처럼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TT처럼 뒷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와 그 숫자가 대응되며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enote the random variable은 with a uppercase lette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문자의 그 레터로 표시를 하면서 뭐 x, y, z 이런 게 되겠죠. 각각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자 형태로 표시를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결합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정의역이 있고 이렇게 치역이 있잖아요. 그죠? 정의역에 우리가 TT, TH, HT, TT라고 발생하는 모든 샘플 스페이스 상에서의 값들은 이렇게 확률 변수 0,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횟수 내지는 동전의 뒷면이 나올 횟수 이렇게 해서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각각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 S나 관심 사상 A를 글이나 기호로 묘사하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죠.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숫자가 나오는 거 하면 뭐 6분의 1 이런 확률로 쓰는데 동전을 3개 던져서 예를 들어서 뭐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 3개에 대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를 모두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HHH부터 TTT까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개까지는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개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거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 결과가 뭐 둘뿐인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거를 n번 반복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냐? 샘플 스페이스는 2의 n승.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번 던진다라고 하면 2의 30승은 약 10억 개의 표본점이 되는 거예요. HHHHHH 10번.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가다가 TTTTTT 10번으로 30번이죠. 30번으로 끝나는 점,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샘플 스페이스가 10억 개가 되는 거예요. 이 10억 개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확률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X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값, 실수 값으로 대응시킨다라고 하면 자,
우리의 관심 횟수는 성공 여부가 아니라 n번 중에 성공 횟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로 정의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0번을 던져서 앞이 나올 개수는 30번 던져도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0번 모두 앞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던져서 성공을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지만 성공을 30번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내지는 앞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이렇게 해서 총 31개의 실수값 값에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의 모든 표본점에 수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수치로 표현을 하는 걸까요? 숫자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저렇게 TT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숫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함수라는 값에 넣어서 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계산하려고 하느냐? 뭐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숫자는 나열하기도 쉽고요.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 TH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횟수 0번일 수 있고 1번일 수 있고 30번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함수값이 있을 때 이 숫자를 대입시켜서 쉽게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실험의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실험을 3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전 3번 던지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 셋 다 실패할 수 있고요. 셋 다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거는 성공의 횟수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Rx, 치역에서 우리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은 0, 1, 2, 3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FF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0으로 할 수 있고 이거는 S가 한 번씩 나왔으니까 1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로 대응을 할 수 있고 3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관심 사상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전 2번 던지기에서 X를 앞면과 뒷면이 나올 횟수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X는 확률 변수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X는 확률 변수일까요?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법으로 S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S는 뭐가 나올 수 있죠? TT가 나올 수 있고 TH 그 다음에 HT, HH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X가 TT가 나올 확률은 TT가 나올 확률이 아니라 동전 2번 던지기에서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하나를 1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 차이는 마이너스 2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TH 값은 뭐가 되나요?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X가 HT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H일 경우에는 2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S는 정의역 RX를 뭘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 0, 2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실수값으로 자, 실수 안에는 마이너스도 표현이 되죠. 실수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를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얘기를 하면 Y를 HH 하면 얘는 0이 되는 거죠. Y를 HT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TH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를 TT 라고 얘기를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RY가 어떻게 정의되죠? 0, 1, 2로 정의를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Y도 확률 변수다.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 보는 것과처럼 이렇게 우리가
x의 형태로도 마이너스 2 같은 어떤 표본 공간 안에서도 확률 변수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0, 1, 2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표본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개의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한번 사례를 봅시다. 확률 변수 x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어떤 x로 표현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x로 표현된 함수를 뭐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요? fx는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것도 x로 구성된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로 구성된 함수, 어떤 특정한 함수도 확률 변수인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이 동전을 하나씩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차이만큼 1,000원 단위로 주고받는 게임이라고 합시다. 자, 아까 앞에 x를 우리가 앞 문제에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횟수의 차이였잖아요. 우리가 차이를 정의를 하면서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게임에서 앞면이면 플러스 2,000원을 받고 모두 뒷면이면 마이너스 2,000원을 받고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이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함수값으로 나타내면 y는 1000x 이런 함수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x에다가 대신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000이 되고요. 0은 똑같이 0이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2000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정의역 우리 S에서 정의됐던 이 정의역이 치역을 아까 마이너스 0, 2뿐만 아니라 어떤 함수값 y는 1000x라는 함수에 의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2000, 0, 2000을 치역으로 하는 함수, 즉 다시 말해서 y는 또 다른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3개씩 들어있는 통에서 연속적으로 2개의 공을 비보건 추출한다. 이 실험에서 확률 변수 x는 자 이게 항상 중요해요. 확률 변수를 뭘로 정의했냐가 사실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흰 공의 수래요. 흰 공의 수, 우리가 궁금해하는 확률 변수 x는 흰 공의 수입니다. 그때 표본 공간 각 원소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 값을 산정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S는 뭐가 있습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이 3개씩 들어있는데 연속으로 2개의 공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2개를 하나, 둘 순서대로 복원하지 않고 그때 흰 공의 수니까 흰 공의 수가 나타날 수 있는 값은 W, W 그죠? 흰 공 둘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는 흰 공, 하나는 검은 공 하나는 검은 공, 하나는 흰 공 또 둘 다 검은 공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라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 X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 흰 공이라고 하는데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0. 흰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하는 확률 변수 x는 0, 1, 2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을 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숫자로 정의를 하는 거를 계속 배우냐? 지금부터 이제 분포 함수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분포 함수를 우리가 알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숫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률값을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포 함수를 우리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 변수가 유용하게 쓰이려면 그 확률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확률 변수만 정의를 하면 뭐해요? 걔를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의 확률적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 중 하나의 우리가 하나를 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래서 그러면 어떤 특정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 값 또는 특정 범위 내의 값을 취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HHH, 뭐 TTT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대응되는 사상을 표본 공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굳이 확률 변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x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 f라는 게 있고 이 f를 이용해서 랜덤 베리에이블 x가 갖게 될 특정한 확률을 직접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s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가 분포 함수,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하나의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상 확률 변수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어요. 이항분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실패와 성공으로 나타내는 그 확률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성공의 횟수를 정의를 하면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항분포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봤겠지만 P의 X는 2 컨비네이션 X 그래서 6분의 5에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6분의 1에 X승 하는데 X는 0, 1, 2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숫자 5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한다. 두 번 던질 때 숫자 5가 나오는 거. 그러면 두 번 던졌을 때 둘 다 5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5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X는 둘 다 5가 안 나올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경우도 있고 둘 다 5가 나올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은 0, 1,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확률 분포 펑션이라고 한 그 확률 분포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을 할 내용인데 지금은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함수를 과학자들이 열심히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잘 정의를 해서 이런 함수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랜덤 베리어블 x를 집어넣었더니 그때의 확률값을 훨씬 더 쉽게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사상은 0, 1, 2라고 얘기를 했죠. 자, 0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두 개 중에 x개를 뽑았을 때 성공과 실패로 나타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공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 성공은 6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실패는 6분의 2의 확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콤비네이션 1, 실패에 하나 있고 그다음 성공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실패다라고 하면 이 콤비네이션 0, 그다음에 실패가 두 번 생기고 성공이 한 번 생기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실패를 할 경우에 확률 값을 집어넣으면 36분의 25. 둘 중에 하나만 성공했을 때 확률 값을 집어넣으면 36분의 10. 그 다음에 둘 다 성공했을 때 값을 집어넣으면 3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값들을 자세히 보면 P의 X라는 값은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서메이션 P의 모든 XI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확률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식들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한 열 몇 가지를 계속 배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외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아주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수식을 배우냐? 이 수식을 알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를 정의를 해서 그 수식에다가 집어넣고 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확률 값으로 나오고 그러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확률 값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를 하는 거고 기존의 수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놓은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함수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고 상황에 맞는 함수를 찾아서 그 우리가 정의한 랜덤 베리어블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확률 변수 다시 얘기하면 실수로 표현이 되는 어떤 숫자값 대응되는 이벤트를 실수로 정의한 것. 그럼 왜 대응되는 이벤트 HHT, TTH 이런 거를 굳이 숫자로 만드냐?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쉽게 어떤 수식에서 확률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이 좀 잘 안 오죠. 또 다음 시간에 리뷰도 계속 할 거고요. 이 부분을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 공간 x가 표본 공간 S상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아까는 P의 x 얘는 다시 말해서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특정한 x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fx, 라지 fx라는 값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x의 분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누적 분포함수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누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시점까지 누적시킨다. 다 더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전 2번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횟수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는 뭐가 나옵니까? 0, 1, 2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x가 0일 때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확률은 2분의 1이죠. x가 2일 때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교수님, 결국 이거는 HH, TH 이거를 다 세서 확률을 구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례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2개니까 던질 수 있는 거지 8개, 10개 이렇게 되면 도저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여러분들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누적 분포 함수는 fx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특정한 x 시점까지 랜덤 베리어블 x의 값을 모두 다 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포 함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없죠. 얘는 x가 0일 때잖아. 근데 0보다 작을 때니까 합은 0이 되는 거야. 자, 0에서 1 사이일 때 1은 포함이 안 되고 0은 포함이 되죠. 그러면 0의 값이 들어가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x가 1이고 2보다 작을 때 2는 포함이 안 되고 이때까지 다 누적한 값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고요. 어떤 x가 특정한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면 되니까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 다 들어있는 확률값을 더한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 함수가 있고 확률을 나타내는 어떤 확률 함수가 있고 이거를 다 더한 그 시점까지 다 더한 분포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개를 쓰는 걸까요? 어떨 때는 분포 함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포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확률 변수는 다시 얘기를 하면 숫자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런 확률 변수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산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 이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냐면 유한계 또는 셀 수 있는 무한계의 원소. 즉 다시 말해서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야. 무한계냐 유한계냐에 따른데 얘는 셀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동전 2번 던져서 앞, 뒤. 뭐 앞이 나올 숫자는 0, 1, 뭐 0, 1,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 이런 거 셀 수 있는 거죠. 10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수 10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수는 랜덤 베리어블 x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x는 100개의 제품 중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하나가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고 점점점점 해서 100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산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연속 표본 공간입니다. 자, 연속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을 일직선, 실직선 상의 임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키와 몸무게, 제품의 수명 등, 그러니까 수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 자, 교수님, 1시간, 2시간 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무게 50kg, 60kg 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50kg와 60kg 사이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55.1111, 55.111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속 표본 공간, 온도 같은 것들을 또 연속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셀 수 있느냐 아니면 셀 수 없는 그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표본 공간을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정의한 변수를 2, 3 확률 변수, 그다음에 연속 표본 공간 안에 있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상수 x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p의 확률이니까 랜덤 베리어블 x가 특정한 x를 값을 가질 확률. 자,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한 개 나올 확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확률 함수 중에 대표적으로 이항 분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확률 뭐 함수, 변수 이렇게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자,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있어요. 얘는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책마다 조금씩 정의하기를 다르게 하는데요. 그냥 얘는 확률 함수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 얘는 매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덴시티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PMF라고 하고 얘는 PDF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확률 함수예요. 그렇지만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P의 랜덤 베리어블 X가 0일 확률, 랜덤 베리어블 X가 1일 확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연속 확률 변수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셀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규 분포가 있는 거죠. 자,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굳이 0 그래프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x 그러면 여기에 이 확률값을 나타내는 거는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있는 값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키가 160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값을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0이 됩니다. 대신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160에서 170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뭐 학생의 수 내지는 이때 포함한 확률 확률이니까 전체는 1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때 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요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160에서 170 사이에 있는 어떤 확률 함수, 이게 확률 함수인 거죠. 이 확률 함수를 적분한 값을 우리가 요 넓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넓이가 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확률 값이 되는 거죠.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데 누적 분포 함수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라지 fx로 표현을 하고 어떤 특정한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사실은 이산 확률 변수보다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 라지 x가 특정한 시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때까지의 누적된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그 다음에 fx, dx 이렇게 하면 요 부분에 빗금친 부분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 이 누적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쓸 때도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누적 분포 함수라는 거를 꼭 넣어서 누적이라는 말을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지 fx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확률 변수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 이하일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 누적까지 한 거를 여기까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fx가 되는 거죠. 이 넓이가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fx를 미분을 하면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산형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산형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유한 집합이고 혹은 셀 수 없는 무한 집합을 우리가 이산형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RX가 이산형 집합일 때 우리는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뭐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n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있는 유한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 X는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실에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 횟수 언제까지 걸려올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통도 안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를 정의를 하면 0, 1, 2, 점점점점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셀 수 있는 무한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역시 칭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 잘 아시겠죠? 자, 이산형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보통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PF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고 PMF라고 얘를 약자를 따서 PMF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몰 P의 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라지 P의 랜덤 베리어블 X가 가지는 값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둘 다 무슨 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올 그런 확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px는 4분의 1, 2분의 1이고 x가 0에서 2 값을 가질 때 그리고 x가 1의 값을 가질 때는 2분의 1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2분의 1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아이고 이거 4분의 1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이렇게 써도 동일한 말입니다. 얘랑. 자 그러면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러면 누적 분포 함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될 거고 0에서 1 사이에서는 4분의 1이 될 거고 1에서 2 사이에서는 여기까지 누적을 시킨 거니까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모두 다 더한 값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알 수가 있고 이거의 누적 분포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뭐가 있습니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3번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값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어떤 수식에 넣어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P가 0일 때 8분의 1, P가 1일 때 8분의 3, P가 2일 때 3분의 8, P가 3일 때 8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를 갖다가 정의를 하면 P의 X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8분의 1, X가 0일 때, 그 다음에 8분의 3, X가 1일 때, 8분의 3, X가 2일 때, 8분의 1, X가 3일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누적 분포 함수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가 되나요? 0, 8분의 1, 8분의 4, 8분의 7,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가 되나?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누적 분포 함수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산형 분포에 우리가 그러면 얘가 이산형 분포 함수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즉 이산형 확률 함수 px가 확률 함수이기 위한 조건은 뭐냐? 뭐라고 얘기했죠? 각각의 값을 다 집어넣을 때 확률 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 값을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만족한다 그러면 걔는 확률 함수야. 확률 함수? 그럼 확률 함수가 뭔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집어넣었을 때 걔는 확률 값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함수로서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P에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 X에 3을 넣었는데 어떤 값이 4가 나왔어요. 얘 확률 값입니까? 확률값 아니죠. 4잖아요. 그래서 얘는 확률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식이 확률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 뭐다? 각각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모든 값을 다 더했을 때 그 확률 값이 1이 나타내면 얘는 확률 함수로서 인정할 수 있다. 얘를 이용을 해서 랜덤 베리어블 X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확률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산형 확률 분수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부터 연속형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연속형 분포는 이산 확률 모형 변수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온도라든지 부품의 수명, 시간 같은 게 되겠죠. 뭐 일수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카운터블 하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얘를 셀 수 없는 그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수가 셀 수 없이 무한히 많다. 그 다음에 이산의 경우처럼 각각의 원소들의 확률을 할당하되 그 합이 1이 되도록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 분포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생긴 분포. 얘도 확률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이제 함수가 fx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시점의 확률 값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구간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시간인데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게 더 궁금한 거죠. 내지는 3시간 이상일 확률. 내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을 확률.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확률 변수 x의 분포함수는 f가 연속이고 임의의 실수 fx에 대해서 라지 fx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값 fx가 있다라고 하면 fx는 아까 제가 정의를 했었죠. x가 스몰 x라고 하면 p의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특정한 x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적된 모든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fx를 확률 밀도 함수 즉 다시 말해서 PDF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ensity function이라고 아까 PMF랑은 다르죠. 그래서 density function이라는 값을 쓰고 이 fx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고 large fx가 되는 거고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PMF도 확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속형 분포도 확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값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그 확률 함수의 값은 0보다 크고요. 걔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 요 안에 면적을 다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하면 1이 돼요.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1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60에서 17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의 비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를 가지는 어떤 그 분포함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함수로서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로서 조건이 되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fx는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x제곱 x는 0에서 2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질 때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fx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 dx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0에서 2 사이에 이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요. 모든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얘가 해당하는 구간 자체가 0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4분의 3의 x제곱에 dx. 자, 그러면 4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3승 요거에 대해서 0에서 2까지의 적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이 두 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함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확률 함수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랜덤 베리어블 x값을 집어넣으면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함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속형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면, 자, 연속형 분포 fx 우리가 정규 분포 뭐 기억나죠? 뭐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에 뭐 2의 마이너스 뭐 2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되게 복잡한 이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fx라는 거를 기억을 했다가 여기에다가 랜덤 베리어블 x 값을 어떤 값으로 집어넣거나 구간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때의 확률값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넓이를 1로 봤을 때 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얘의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파란 빗김침 요의 넓이를 우리가 확률값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면적을 우리가 얘가 발생하는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자, 특정한 A 시점을 적분을 하잖아요. A에서 A까지 적분하는 거는 0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의 적분값은 0이라서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시점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항상 구간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내지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밑에 기호가 들어가도 되고 한쪽에 없어도 되고 또 다른 한쪽이 없어도 되고 둘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다 똑같이 A에서 B까지 어떤 fx를 적분한 값이다 라고 하고 그 값을 구하면 전체 일 중에서 걔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고 그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이산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는 그 확률 함수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고 얘는 이산표본 공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산표본 공간은 셀 수 있거나 셀 수 있으면서 유한하거나 셀 수 있으면서 무한하거나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산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확률값은 0보다 크고 모든 확률값을 합은 1이 되면 얘는 확률 함수다. 확률 함수다. 함수 PMF다.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공간으로부터 셀 수 없는 무한한 수로부터 나옴. 자, 그래서 얘도 0보다 커야 되고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이 1이라야 됩니다. 특정한 확률을 구하는 거는 어떤 위치에서의 의미는 전혀 없고요. 어떤 x는 a부터 b 사이의 확률을 하면 그때 발생하는 우리가 면적, 즉 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기호가 붙고 안 붙고는 다 상관없이 우리가 A에서 B 구간 안에서의 확률값은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 PDF density 펑션을 적분을 해서 그 구간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씩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개의 제품 중 3개의 불량품이 있을 때 2개를 선택할 경우 불량품의 개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자,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카운터블 한 거죠. 그죠? 유한하면서 카운터블 하니까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 X는 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의 개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2개를 선택해서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죠. 불량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불량품이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3개, 4개, 5개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2개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맥시멈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의 개수는 2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0, 1, 2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초기화 분포라는 걸 배우겠지만 그 초기화 분포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얘는 컴비네이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F로 쓰면 안 되죠. P라고 써야 되는 거죠. P의 0일 확률. 얘는 P의
랜덤 베리어블 x가 0일 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도 뽑았는데 8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인 거죠. 자,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8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컨비네이션인 거죠. 3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려고 그러면 정품이 분량은 3개 중에 하나도 안 나와야 되고 정품은 5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해 계산해보면 14분의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하나일 확률은 P의 랜덤 베리어블 X가 하나, 불량품이 2개를 뽑았는데 하나는 불량이고 그럼 하나는 정품이라 해야 되겠죠. 8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3개가 아니라 2개죠. 8개 중에 우리가 2개를 뽑았는데 자, 불량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양품 중에도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얘의 값을 계산해 보면 28분의 15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P의 2, 랜덤 베리어블 X가 2일 확률은 8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불량에서 다 나와야 되죠. 3개 중에서 2개가 나와야 되고요. 5개 중에서는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확률값을 계산해보면 2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 분포예요.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지. X는 0일 때, X는 1일 때, X는 2일 때.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요. 여기는 확률값 px가 있습니다. 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자, 0일 때는 28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얘는 28분의 5 여기 14분의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1일 때는 28분의 15 이렇게 해서 값을 찍어줄 수가 있고요. 2일 때는 뭐다? 28분의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요. 이게 이상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표로도 한번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p의 x가 있죠. 자, 랜덤 베리어블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4분의 5, 얘는 28분의 15, 28분의 3. 얘 합을 다 더해보면 1이 되는 거죠. 자, 얘를 보면 이 문제는 얘가 가지는 확률 분포는 확률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랜덤 베리어블 x 1, 2, 3이 발생할 수 있는 데서 모든 값은 0보다 크고 그거를 다 더한 값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함수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상 확률 분포예요.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해봤어요. 자, 여기에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fx는 p의 x가 특정한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정하고 이걸 누적시켜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거를 스몰 px로 구해도 되고 라지 fx로 구해도 되고 둘 다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누적 분포를 하냐면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누적 분포를 아는 게 훨씬 더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사실 누적 분포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fx가 2분의 1,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니까 이렇게 스몰 fx로 이산일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주로. 근데 이거 막 섞어서 쓰는 책들이 있어요.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구간이 0에서 1일 때 연속 확률 분포임을 보이고, 자, 연속 확률 분포임을 보여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x를 적분하면 이 값이 1이 됨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여봅시다. 자, 0과 1 사이에 0에서 0과 2 사이에 2분의 1이면 무조건 2분의 1이잖아요. 0보다 큰 값이죠.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dx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거든요. 적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얘는 확률 함수다. 확률 함수
PDF,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PDF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x가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에서 2까지 fx dx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2분의 1 dx를 적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랜덤 베리어블 x의 구간이 0에서 2 사이에 있고 이때의 fx는 값이 뭐냐면 동일하게 2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넓이는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2는 1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다. 그리고 1에서 2 사이의 값을 적분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분포의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가 맞다. 그때의 확률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아주 쉬운 개념의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왜 확률 변수를 배우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HH, TH, 뭐 성공 실패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내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실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숫자로 만들어주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알면 그 함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한 20개 정도 배우게 될 거지만 그 확률 함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러한 확률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숫자로 정의하는 방법, 즉 랜덤 베리어블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한 개념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리뷰하고 연습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필요 없고 이 동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보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